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김경희 제거작전의 전말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드디어 김경희를 공개를 했습니다.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이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또 김정은이를 자식처럼 키웠던 고모인 김경희가 등장을 했으며 또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던 장성택 처형 이후에 6년 만에 등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탈북민들과 또 외신들은 김경희에 대한 제거설, 독살설, 그 다음에 자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한의 김경희 제거작전의 전말, 살아있다고 등장을 했지만 결국 김경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핵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죠. 26일 발로 김정은이가 설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1월 25일 평양의 삼지연 극장에서 리설주와 함께 최령해, 김경희, 리일환, 조영원, 김여정, 현성월과 함께 공연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워딩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조선중앙통신에 딱 나온 사람이 누구냐? 최령해, 김경희, 리일환, 조영원, 김여정, 현성월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새기셔야 되냐면 바로 백두혈통만이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북한의 김경희가 그렇게 많은 제거설과 또 자살설도 있었는데 김경희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공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한번 알아봐야 되느냐? 김경희에 대한 제거설, 한마디로 독살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이 김경희에 대한 그 제거설은 CNN이 2015년도에 소상하게 밝혔었습니다. CNN은 2015년 7월 달에 뭐라고 밝혔냐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를 독살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북한을 탈출한 최고위 인사는 그는 수십 년 동안 북한 노동당에 충실했던 핵심 당 간부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는 이 서두를 띠면서 그는 가명으로 또 익명으로 존재를 했으며 그것은 곧 평양에 있는 가족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 간부가 이제 CNN에 증언을 한 거죠. 그의 첫 주장은 충격적이라고 CNN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자신의 어머니 격인 고모 김경희를 독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며 그는 북한의 전직 최고위 간부는 2014년 5월 5일 또는 5월 6일 사이에 김경희를 독살하도록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평양의 내부 수식통을 인용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고모 김경희를 독살시키라는 명령을 북한군 최종의 친위부대인 호위총국 974부대, 호위총국 중에서도 핵심 9, 김일성이가 좋아한다는 숫자 9의 74년도에 만들어진 1호 호위총국 애들이란 이야기죠. 최정예죠. 이 호위총국 974부대 부대원들에게 김경희 독살 명령을 내렸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김경희 독살 명령에 대한 작전은 최소 2회 이상, 그러니까 3번 이하나 또 그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번 이상을 김경희에 대한 제거 명령이 하달되었었다라며 2015년 평양에서는 고위 당 간부들도 김경희가 독살되었다는 것을 당시만 해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전했으며 전직 고위 당 간부는 계속해서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이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역할을 자처한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김경희는 김정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 항의를 했었다. 항의할 수밖에 없죠. 자기 남편을 살해했는데. 자, 그러면서 CNN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경희의 마지막 모습은 2013년 9월에
남편이 사망하기 몇 달 전 리설주와 공연 관람 후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가 대중의 시각에서 사라진 이후 격렬한 추측의 대상이 되었다. 안 나오니까 김경희에 대해서. CNN은 다양한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치명적인 뇌졸중에 걸렸다. FBI 자료를 인용을 했죠. 또 심장마비에 걸렸다. 이거는 이제 한국통일부가 살짝 밝혔던 건데 자살 또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뭐 이거는 AP통신. 그러니까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최고위 간부의 김경희 제거 작전은 2번 이상 진행되었으며 그거는 아마도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김경희를 없애버리겠다고 작정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 이후에 김경희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계속 나왔으며 뭐 FBI나 한국통일부 계속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김경희에 대한 이 정보가 나왔으며 2015년 이 북한의 최고위 간부의 증언 이전에는 이 김경희가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소식도 미 의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거라는 반문을 단 CNN은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이래 최소한 15명의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고사기관총으로 처형되었거나 화형 방사기죠. 그러니까 화형에 죽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최고의 당 간부들과 장성택 핵심 라인 당 간부들 그 가족들을 포함해 최소 800명 이상 처형되었다라고 CNN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고 CNN은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경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2019년 5월 9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김정은 긴장 상태가 고조된다.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까고 시진핑하고 이제 평양 정상회담 할 때입니다. 당시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김경희를 소상하게 언급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 그러니까 장성택의 머리를 이런 위료병 같은 데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다 보게 했다는 거죠. 잔악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2019년 5월 9일 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로 열린 지지자들의 모임에 참석해 김정은과의 협상은 프랑스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 모임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를 키워줬던 고모부를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다른 이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고 상세하게 나는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 당국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고모부를 처형했으며 그 이후에 고모부에 대한 처형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 당 간부들에게 사상 교육을 했는지 공포의 교육을 시킨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복형 김정남도 김정은이는 잔혹하게 독살했으며 고모인 김경희도 이미 시체로 김정은이가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이야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남이도 다 죽였고 김정은이가 그리고 김경희 자기 고모인 김경희는 아마 시체로 만들었다. 그게 사람 새끼냐 그놈이. 그렇다며 그걸 강조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가장 변덕스러운 협상 파트너라고 개인적 불만을 토로했다. 이때 아주 이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도 김경희를 시체로 만들었었다. 산송장 만들었단 이야기예요. 산송장. 김정은이가 고모부는 죽이고 고모를 산송장으로 만들어놨다. 자, 계속해서 1월 25일 오늘 나온 이 뉴욕 타임즈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북한 김정은의 고모가 다시 등장했다.
남편 장성택 처형 후에 첫 등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자신에게 북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김경희가 다시 나타났으며 김정일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김경희와 장성택에게 김정은의 미래를 위임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장성택을 2013년에 처형했고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 그동안 김경희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그가 남편 장성택 처형 후 6년 만에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백두혈통에 대한 김정은의 긴박한 상황을 말했다. 긴박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긴박한 상황을 말했다며 김경희는 당분간 권력직은 맡지 않겠지만 작년에 김평일을 평양에 불러들인 이유도 거의 비슷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김정은의 혈통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장성택 사건을 상기시키려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워딩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전주장통신은 최령해, 김경희, 리일환, 조영원, 김여정, 김현성을 순으로 밝혔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정확하게 백두혈통만 챙기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성택이는 백두혈통이 아니니까 제꼈고 이 김경희도 내가 제낄 수 있는데 살려준 거야. 그리고 말 잘 들으면 김경희처럼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나 김경희는 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자, 김경희는 이제 73세입니다. 67세에 장성택이가 죽었으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충격적인 쇼크를 받고 김경희는 지금 73세가 됐으며 김경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술을 잘 마십니다. 그리고 김경희는 마약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성택 남편의 죽음으로 김경희가 이 병 치료받은 건 확실합니다. 자, 73세의 김경희까지 등장시킨 김정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뉴욕타임즈도 밝힌 것처럼 김정은의 내부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거며 김정은이는 백두혈통 외에 그 어떤 세력도 도전하면 가차없이 제끼겠다. 다시 한번 고사포사랑을 이 김정은이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희의 제거작전 사건의 전말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김경희의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 감사합니다.